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유명 빵집이죠.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 사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 지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개점 닷새 만인 지난 7월 16일 아침 이곳에서 일하던 26살 정효원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정 씨는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이제 물건 정리부터 직원 채용, 영업 매뉴얼 작성까지 모두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건장한 체격에 지병도 없었던 정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유족 측은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 42분에 이제 회사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새벽 3시 11분에 퇴근한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시간 넘게 일을 한 셈인데요. 유족 측은 이런 대화 기록 등을 통해로 이제 평소 정 씨가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인천점 개점 전후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80시간 넘게 일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하루 전날에는 일 때문에 밥도 못 먹었다, 자정이 다 돼서야 퇴근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15시간 동안 굶고 일한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로사 의혹이 제기가 된 뒤에 회사 대응이 더 논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이제 회사 측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정 씨가 입사 이후에 이제 평균 근무 시간이 주당 44.1시간이라면서 유가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 전날 고인이 이제 자체 시스템에 연장 근로를 신청하지 않아서 근무를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지문 인식기가 오류로 작동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유가족 주장은 이렇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율 배반적인 이제 입장을 내놓은 셈이 됐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유족 측은 이제 회사 임원으로부터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재를 신청하면 진실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반박할 것이라면서 양심껏 모범 있게 행동하시라 뭐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싸늘해지자 이제 회사 대표는 SNS를 통해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요.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제 한 발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한 그런 창업 성공 사례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에 안국동에 1호점을 낸 뒤에 4년 만에 전국에 이제 7개 매장을 열고 지난 7월에는 사모펀드에 2천억 원대 인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고 정효원 씨는 이제 최장 주 80시간까지 일을 하게 된 걸로 보이고요. 실제 정 씨의 근로 계약서를 보면 일주일에 이제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과점업은 특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긴 근무는 불법 입니다. 게다가 정 씨는 이곳에서 일하던 1년 2개월 동안에 이제 수원점과 잠실점, 도산점을 옮겨 다니면서 4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의 노동자의 97%를 이렇게 비정규직과 기간제로 고용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노동자들은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 회사가 고용 불안을 조장해 이제 고강도 노동을 당연시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산업재해도 다수 발생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 3년간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사업재해 승인 건수는 이제 63건, 특히 지난해에는 29건으로 반복적인 산업 산재 사고를 일으켜온 이제 SPC 산립보다 더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이 되어서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노동부는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착수를 했습니다.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사의 신규 직원 입사 가이드에 업무 역량 부족이나 자발적 근무의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계약 괜찮은 겁니까? 당연히 불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 정한 법규에 위반하면 그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본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법에서는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각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 같은 것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으로 정해서 저렇게 무효다,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계약이 무효고 연장 근로수당은 줘야 하고요. 물론 이제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정한 아주 예외적인 사항은 있지만은 그거는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과업에 있어가지고 일하는 근로자에 있어서 연장 근로수단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그 기준도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역량을 평가합니까?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이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연장 수당을 줘야 된다,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근로기준법상은 연장 근로수당을 주도록 하는 법규가 있고요. 이 법규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 재량근로자 같은 제도가 일단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측정해서 어떠한 업무를 연장 근로 여부들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감시, 단속, 외부로 뛰는 영업직 이런 같은 경우에는 딱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근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당사자가 만약에 연장 근로수당이나 수당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보다 불리하지 않고 세 번째 명시적으로 합의된 거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있어야만 포괄임금제로서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 포괄임금제가 모든 업종에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근로시간을 그렇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업종에만 제한적으로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내용도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원래적인 계약대로 했을 때보다 더 불리하면 무효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조건들을 덜어서 했다고 해가지고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포괄임금제다 이렇게 쉽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게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한마디로 각종 재수당을 그냥 임금에 포함시켜가지고 모든 걸 포함시킨다. 그렇죠. 네. 이제 이 정도가 그냥 이미 다 미리 준 것이다라고 해서 기본급과 이제 그 수당을 같이 해가지고 급여를 책정하는 거고요. 이거를 굳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때그때 계속 지문 찍어가지고 시간을 보지 않고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만큼 근로할 거니까 급여를 더 높이 준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면은 더 많이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요건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포괄임금제가 대법원 판례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은 그 적용 범위를 계속 좁혀가지고 정말로 근로자도 사용자도 이거를 시간 단위로 뭔가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하고 있지 이렇게 사실은 일반적인 제과 업종에서 그런 이제 근로를 무한정으로 인정하거나 특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근무를 많이 한 경우에는 근로수당 시간이 아니다 이런 것들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